이어서 제7강 모듈과 패키지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점점 이제 실습의 그 단계가 점점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파이썬은 말씀드렸듯이 공개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이 랭귀지에 접근을 해가지고 자신만의 코드를 짤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중에서 잘 된 것들은 이렇게 그 모듈화 해가지고 혹은 패키지화 해가지고 재사용될 수 있게끔 그렇게 이렇게 쑥 그 생태계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굉장한 큰 장점이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응용 분야에서 이제 어느 정도 기초적인 걸 넘어서서 특정 이제 기능을 구현하는 이제 그런 개발하는 그런 단계에 이르시게 되면 이제 우선 내가 속한 분야에서 내가 지금 요구하는 요구 조건에 맞는 그런 모듈이 뭐냐, 패키지가 뭐냐, 그리고 그거를 이제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능력이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다양한 그 코드 재사용에 필요한 기능 재사용에 필요한 모듈과 패키지, 이게 이제 라이브러리죠,를 이해하고 이제 이거를 우리가 패키지는 지금 뭐 수만 가지가 있죠. 예, 이거는 워낙 많기 때문에 지금 매년 생산되는 패키지도 수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알 수가 없고 다 할 수도 없고요. 일단은 간단한 몇 가지 방식 자체를 이해를 하시면서 우리가 야구 게임을 또 다시 한번 작성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단은 모듈이 뭐냐 하면 일단 임포트라는 걸 생각을 하시면 되죠. 임포트 앞에서 우리가 랜덤이라는 모듈을 사용해 가지고 숫자 맞추기 게임을 만들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듈은 일단은 코드의 묶음입니다. 근데 우리가 재사용이 되려면 뭔가 좀 정갈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코드 묶음이 다른 곳에서 재사용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나의 모임으로 된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매스라는 모듈이 있다. 매스라는 모듈이 있으면 여기서는 매스라는 모듈 안에 POW, 파워죠. 그러니까 저렇게 2의 10승이라는 걸 수행하는 그런 메서드를 포함하고 있는 모듈이다. 그런 함수를 포함하고 있는 모듈이다. 그리고 매스는 파워뿐만 아니라 로그도 있고, 그 다음 파이라고 3.141592 그 파이 있죠. 그 상수 도 있고, 다양하게 그 안에는 많은 속성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성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그러니까 디렉토리 함수, dir 함수를 통해서 우리가 화면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아, 이 매스라는 모듈은 이런 여러 가지 속성들을 포함하고 있구나. 그래서 저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다. 네, 저런 거를 이제 아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파이썬은 모듈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라이브러리의 왕이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간단한 몇 개만 보여드리는 진짜 빙산의 일각입니다. 문자열 모듈, 날짜 모듈, 시간 모듈, 수학 모듈, 뭐 랜덤 모듈, 십진법 모듈,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1강에서 이게 파이썬의 응용 분야가 다양하다라는 걸 말씀드렸는데, 그에 해당되는 모듈들이 다 있습니다. 패키지나 좀 더 큰 범위에서 이제 프레임워크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뭐 SQL이라든지 지금 뭐 인공지능 쪽에서는 뭐 텐서플로우도 일종의 그것도 이제 모듈이죠. 파이썬에서 활용할 수 있는 모듈이고, 모듈도 좀 더 큰 개념이긴 합니다. 그리고 뭐 이제 웹 프로그래밍 할 때 또 그런 또 모듈이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하게 모듈이 다 있으니 필요에 따라서 검색해서 그 모듈을 익혀서 그리고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렇게 알 수가 있고, 이게 이제 개발자와 개발자 간의 어떤 주고받는 그런 단위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모듈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미리 만들어진 걸 사용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게 만들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모듈 만들기도 이제 여기서 간단히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모듈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특정 기능을 가진 그런 모듈을 찾아도 없다. 그러면 우리가 직접 짜야 되겠죠. 그걸 또 모듈화 해가지고 또 우리 이 세상에 또 이렇게 기여를 하고 그렇게 내놓고 기여를 하고 그러면서 또 인정을 받고 그런 생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듈을 만드는 그런 단계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작업이 진행된다라는 걸 설명을 드릴 텐데, 모듈은 일단은 파일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파일의 확장자는 .py고요. 그러니까 파이썬 모든 파일은 .py입니다. 소스 코드하고 실행 파일이 같다 그랬죠? 스크립트 파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컴파일이 따로 필요 없고, 그러니까 결국은 소스 코드가 이 파이썬 파일이 되는데 그 중에서 모듈도 역시나 따로 파일로 하나 뽑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set.py라는 파일을 우리가 만든다 그러면 set.py의 내용은 저기 박스에 보이신 것같이 from function tools부터 쭉 들어가는 것이죠. return까지 쭉 들어가는 그 코드들이 set.py라는 파일 안에 그대로 쓰여지게 되고, 그리고 그 파일을 작성한 다음에 여기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C 디렉토리, 그러니까 파이썬 설치 디렉토리죠. 파이썬 설치 디렉토리의 라이브러리 서브 폴더, 서브 디렉토리로에다가 그 파일을 두면 됩니다. 복사를 해서 두시면 자동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메인 코딩 할 때 거기서 임포트를 하게 되면 저기 라이브러리 폴더에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서 거기에 있으면 에러 없이 그대로 거기서 이제 그 파일 안에 들어있는 우리가 여러 함수들, 클래스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set.py라는 그런 그 모듈은 어떤 기능을 수행하냐 그러면 집합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가정을 하는 것이고, 이게 아마 이미 존재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보시면 function tools라는 모듈은 또 모듈 파일에서 또 다른 모듈을 또 불러오는 것이죠. 필요하기 때문에 서로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보시면 reduce라는 함수가 있는데, 저기 보시면 네 번째 줄이죠. return reduce 함수가 있는데, 저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 function tools라는 모듈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 함수는 다른 데는 없고 function tools라는 모듈에 있기 때문에 저렇게 한 것이고, 이것은 뭐 자세하게 이해하실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집합에서 사용되는 교집합, 뭐 여기서는 다른 자집합이나 합집합에 대해서는 지금 표시를 안 했는데, 교집합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필요한 함수가 되겠습니다. function tools에 있는 함수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set.py 안에 넣어서 저거를 파일을 라이브러리 lib 폴더에, lib 폴더에 넣게 되면 우리가 결국 임포트를 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제 주 코드를 작성할 때 저 set이라는 모듈을 임포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import set하고 거기서 그 set에 속해 있는 그 속성들, 여러 가지 그 함수, 변수, 그 다음에 클래스들 쭉 이렇게 나열한 거를 디렉토리 함수를 통해서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저기 교집합이 저기 있는 거죠. intersect라는 그런 저기 함수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 그래서 set A는 list 1, 2, 3, set B는 list 2, 3, 4로 초기화를 시킨 다음에 이 set A와 set B의 교집합을 리스트로 뱉어내어라는 그런 그 명령을 set이라는 모듈의 intersect 함수로 실행을 할 수 있다. 그래서 set.intersect 하고 set A, set B 이렇게 됩니다. 이거 아마 어디서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우리가 2강, 3강에서 자료형 배울 때 집합형이라고 있었죠. 근데 그때는 어떤 괄호를 썼었죠? 그때는 중괄호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집합형 자료형은 중괄호를 사용해서 굳이 저런 intersect나 union 뭐 함수 이런 특정 셋 클래스를 사용할 필요 없이 간단한 기호들로 이미 기호들이나 메서드들로 구현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리스트죠. 리스트는 그런 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리스트를 집합형으로 변환시켜가지고 그런 명령들을 수행하고 다시 리스트로 바꾸고, 이게 번거롭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당연히 리스트에서 바로 그 교집합이나 합집합을 구하는
그런 기능이 있으면 편리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set이라는 모듈을 만들어서 여기서 그 교집합을 수행한 그 사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모듈은 우리가 그 경로를 우리가 나름대로 그냥 이렇게 정해가지고 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 필요하다냐 그러면 파이썬을 다시 다시 설치해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버전이 업 된다든지 이런 공개 소프트웨어들은 버전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업이 되거든요. 지금은 한 3.8, 그러니까 2019년 12월 달에는 3.8로 제가 이제 알고 있고, 앞으로 뭐 3.9, 4.0이 쭉 나오게 되면 계속해서 다시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때마다 우리가 개발해낸 모듈들이 또 지워지고 다시 쓰고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 관리도 잘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개발한 모듈을 별도의 폴더에다 이렇게 모아두고 재사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여러 가지로 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속성에서 파이썬 패스라는 환경 변수를 저렇게 우리가 그 고급 시스템 속성 고급에서 환경 변수를 눌러주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사용자 변수를 환경 변수 파이썬 패스를 추가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파이썬 패스는 우리가 윈도우에서 저거는 우리가 우리 마이 모듈을 모아놓은 그런 폴더라고 파이썬 패스라는 그 이름 자체가 그걸 의미한다는 거를 저기서 우리가 정의를 하고요. 정의를 하고 사용해 두면 우리가 별도로 그러니까 저기다 이제 우리가 개발한 모듈을 파일들을 쭉 쌓으면 우리가 이제 주 프로그램을 작성할 당시에 따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는 그 폴더가 아니더라도 그 라이브러리 폴더가 아니더라도 여기서 우리가 바로바로 적용할 수 있다.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윈도우 자체에서 파이썬 패스라는 환경 변수를 지정하고 나고 거기에 연결된 폴더를 정의를 하게 되면 우리가 그 폴더에다 모듈 파일을 쌓아도 우리가 이제 코드 작성할 때 임포트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었고,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윈도우 상에서 그 환경 변수를 설정해 주는 방법 외에도 파이썬 코딩 안에서 그 경로를 그 환경 변수를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그때는 그 import sys라는 그런 모듈을 사용하게 되고요. 이거는 이제 패스를 다룰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모듈이고, 우리가 그냥 별 다른 일이 없으면 파이썬 설치 파일의 라이브러리 폴더에 모듈을 사용하게 되고, 그게 아니라면 다른 별도의 마이 모듈이라는 폴더를 만든다고 한다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시스템 패스에서 아래 보이시는 시스템 패스 어펜드의 그 함수를 사용해서 메서드를 사용해서 경로를 하나 추가시켜 줄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마이 모듈이라는 그 폴더 명을 문자열로 해가지고 여기서 하나 더 해주면 자동으로 파이썬 패스가 여기서 설정이 되기 때문에 이 이후로부터는 우리가 우리의 마이 모듈에 있는 모듈들을 임포트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물론 이런 파이썬의 경로를 하나 제거를 하고 싶으면 remove 함수를 사용해서 또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모듈 임포트가 우리가 C 언어에서 많이 사용하는 include하고 같거든요. 그 기능 자체가 include가 기존의 라이브러리를 불러오는 그런 명령이고, 여기서 파이썬에서 import라는 걸 쓰고 있지만, 하지만 다른 점이 뭐냐면 C 언어에서는 include를 제일 헤더니까 머리에 제일 위에다가 놔줘야 되지만, 파이썬에서는 우리가 코드 작성하다가 그 중간에 필요하면 중간에다가 임포트를 바로 해주고 바로 쓸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다는 게 좀 차이점이고요. 여기 이제 예시가 그런 거죠. 함수 안에다가 메스라는 메스 모듈을 바로 불러들여가지고 바로 이제 사용해도 에러가 이제 안 나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임포트하고 모듈명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from set이라는 모듈 중에서 union이라는 것만
임포트에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저는 사용합니다. from set import union. 그러면 유니온 메서드, 그러니까 유니온 함수죠. 유니온, 그러니까 합집합 함수만 여기서 이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합집합 함수에 속해 있는 여러 가지 속성들도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저렇게 되면 굳이 set.union이라고 안 해도 저 from 뒤에 set은 그냥 기본적인 이제 패스가 걸려가지고 이름 네임 패스가 걸려가지고 그 이유는 따로 표기를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코드가 길이가 짧아지는 거죠. from을 쓰게 되면. 그리고 메모리도 아낄 수가 있습니다. set에 있는 모든 모듈 메서드나 그런 속성들을 다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유니온만 딱 따서 불러와가지고 메모리에 안착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메모리 관리에도 저게 좀 합리적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니온이란 합집합을 1, 2, 3, 3, 3, 4라는 세 개의 그 리스트 집합을 이제 적용을 하면 1, 2, 3, 4가 이렇게 실행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저기서 set.union이 아니죠. 그냥 union만 써도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intersect라는 거를 이제 실행시키면 저거는 유니온에 있는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유니온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저거는 임포트가 안 됐죠. 그렇기 때문에 에러가 뜨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유니온은 보시는 바와 같이 유니온만 쓸 수 있다. 이제 그런 걸 보실 수가 있게 되고, 이 from에서 또 많이 사용되는 게 여기 from하고 import 뒤에 이제 곱하기 표시를 이제 하는 게 많이 사용됩니다. 저게 이제 전부란 뜻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컴퓨터에서는 곱하기 표시가 전부란 뜻입니다. 그래서 set에 있는 모든 함수 속성들을 다 불러오라, 그런 의미입니다. 저 의미는. 그럼 저거는 그냥 import set하고 뭐가 다를까요? 예, 저것은 뒤에서 이제 코딩에서 사용할 때 set. 뭐 예를 들어서 intersect 이렇게 사용하지 않고 바로 union, intersect 이런 set 모듈에 포함된 다양한 기능들을 set점이라는 그런 기호 표기 없이 사용할 수 있다. 네, 그런 점에서 저게 유용한 것이죠. 그 표기면에서, 코딩면에서 유용한 것이고, 이 모듈의 특징으로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특징으로 저기 테스트 모듈을 불러드린다. 근데 저 테스트 모듈의 이름을 뭘로 하겠다. 그러니까 테스트 모듈이라는 이름이 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이름을 좀 짧게 해가지고 우리가 사용하고 싶다. 저 코딩할 때는. 그러면 저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import test modules as test 1. 그러니까 테스트 모듈을 우리가 테스트 1으로서 표기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되게 되면 테스트 1 테스트 모듈 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테스트 1 점 이렇게 뭐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게 하나의 특징이고, 여기서 보시는 거는 이 예제는 우리가 임포트를 아무 데서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근데 중복돼서 사용돼 버리면 그러니까 두 번째 임포트 할 때는 그게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한 번만 모듈은 불러들이는 것이고 이미 메모리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중복해서 불러와서 다른 주소에 이렇게 저장되고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저 예제가 그런 예제거든요. 그러니까 테스트 모듈이라는 모듈을 테스트 1이라는 이름으로 한번 불러드렸어요. 불러드리고 그 모듈 안에 이제 print hello world를 실행하는 그 함수가 있겠죠. 자동으로 실행시켜주는 그 함수가 있겠죠. 그리고 근데 테스트 2로 다시 테스트 모듈을 다시 불러왔다. 그러면 보니까 hello world가 출력이 안 된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모듈을 못 불러왔다는 뜻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메모리에 있기 때문에 테스트 모듈이라는 모듈 자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디렉토리 함수로 저기 보시면 test1, test2라는 게 두 개가 다 이름으로는 존재하는 것이죠. 네임스페이스에서 존재하는데 객체는 하나다. 메모리에 올라져 있는 그거는 하나가 되기 때문에 test1. 딴딴딴 test2. 뭐 intersect, test1. union 이런 식으로 이름은 이렇게 교차해서 쓸 수 있는데 동일한 모듈을 가르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저 밑에 이제 예제를 보시면 그거죠. test1. 디폴트 밸류가 100이면 test2 print 디폴트 밸류를 하게 되면 이제 100이 출력되기 때문에 test1, 2는 동일한 이름이다. 네, 그렇게 이제 우리 결과가 나온 걸 보시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패키지라는 용어인데요. 패키지는 모듈의 묶음입니다. 또다시. 그러니까 모듈보다 더 큰 개념이고요. 모듈이 또 여러 개가 묶여가지고 또 하나의 군을 이룰 수가 있겠죠. 모듈이 특정 유사한 기능들을 하는 여러 속성과 함수들의 묶음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묶음의 또 묶음, 그게 이제 패키지입니다. 그러니까 덩치가 더 커지면 예를 들어서 뭐 텐서플로우도 예를 들어 이제 패키지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패키지 얘기를 하고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할 때는 파이썬 패키지들이 뭐가 있냐, 이 분야의 파이썬 패키지가 유명한 패키지가 뭐가 있죠. 이런 식으로 패키지라는 용어로 많이 이렇게 주고받거든요. 그래서 이 패키지는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고 아까 말씀드린 모듈은 라이브러리 폴더의 기본 폴더죠. 폴더에 파일로 존재하지만 패키지는 폴더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그 폴더 안에 이제 파일들이 쭉 모듈 파일이 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는 화면에서 이런 이제 그 파일 탐색기 구조를 보시면 라이브러리 폴더 안에 XML 폴더 안에 저런 폴더들이 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저게 뭘 의미하냐면 라이브러리 이제 XML 패키지입니다. XML 패키지고 거기 안에 DOM 모듈, etree 모듈, parsers 모듈, sax 모듈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는 걸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듈보다 더 큰 개념이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여기 보시면 그 init.python 파일, init.py라는 파일을 내부를 보시면 그 구성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패키지에는 어떤 모듈들이 있는지를 쭉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저 파일 열어보시면요. 그래서 패키지는 보시는 바와 같이 모듈 이름에 점을 붙여가지고 이게 계속 동일한 방식입니다. 모듈 안에 특정 함수를 사용하고 싶으면 모듈 점 함수 이름이 되는 것인데 근데 패키지 안에 또 특정 모듈을 사용하고 싶으면 그 패키지 명 점 모듈명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사용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xml.dom이라는 패키지가 있을 때 xml이라는 패키지 안에 dom이라는 하위 패키지가 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저 하위 패키지가 바로 모듈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XML이라는 패키지를 우리가 임포트를 합니다. 불러들여 가지고 그 XML을 보면 저 모듈을 불러들였을 때 여기 이제 메시지가 쓰는 거죠. 모듈 XML, 그러니까 패키지 XML이 큰 모듈 XML이 init.py 저 안에 이제 그 설명이 되어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메시지를 이제 리턴을 해주는 것이고, 그리고 xml.dom을 이거 실행을 시키니까 자동으로 하위 패키지에는 포함이 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게 이제 에러가 나거든요. 에러가 이제 애트리뷰트 에러가 이제 속성 에러가 나는 것이고, 여기 보시면 그 아래 보시면 xml.dom. 그다음에 그 하위 함수들 하위의 모듈을 다시 이렇게 실행을 시키게 되면 또 다시 오류가 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패키지를 불러들인다고 해서 그 모두가 다 그 하위에 있는 모듈들이 다 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닌 것이고 저 보시는 바와 같이 그 모듈을 구체적으로 불러줘야지만 우리가 그 모듈 안에 있는 함수들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다시 대방의 실습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실습은 야구 게임입니다. 저희가 그 야구는 3스트라이크가 되면 그 이제 아웃이 된다라는 건 이제 다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숫자 3개를 입력을 해가지고 이제 여기서 지난번 그 실습과 같이 우리가 숫자 맞추기와 같이 여기서 이제 세 자리 숫자를 랜덤으로 생성을 해서 그거를 맞추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그게 야구 게임이고요. 우리가 정의하는 야구 게임이고 그 세 자리 숫자 중에서 이제 그 숫자 하나를 맞추면 그 자릿수하고 동시에 맞춰버리면 스트라이크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그 숫자는 맞췄는데 그 순번이 틀리면 그 위치가 틀려버리면 그걸 볼이라고 부르고요. 그러니까 아예 숫자도 없고 다 이제 숫자가 아예 못 맞춰버리면 그거는 그냥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게 되는 그 야구 게임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세 자리를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숫자 맞추기입니다. 이것도 동일한 것이고. 근데 스트라이크, 볼, 뭐 이런 포장을 해서 우리가 이제 게임을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숫자 세 자리를 입력을 받게 되고, 그 중에, 그 세 개의 숫자 중에, 이렇게 숫자 같은 게 있으면, 같은 게 하나라도 있으면, 일단은 적어도 볼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자릿수까지 같으면 스트라이크, 자릿수가 다르면 볼이 되고, 아무것도, 아예 숫자가 아예 없으면 nothing이 되고, 그렇게 된 다음에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입력한 세 개 숫자 중에 두 개 숫자가 자릿수가 정확하게 맞았다. 숫자하고, 그러면 two 스트라이크 됩니다. 그런 식으로 나오면, 이게, 저게, 그러면 이어지는 것이죠. 1, 2, 3이라는 걸 입력하니까 원 스트라이크다. 그러면 1, 2, 3 세 개 중에 하나가 맞았다는 뜻이죠. 그 맞았다는 뜻이고, 그냥 4, 5, 6을 넣어줬습니다. 그러면 4, 5, 6 중에 또, 이번엔 2 스트라이크다. 그러면 4, 5, 6 중에 적어도 두 개가 맞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세 자리 1, 5, 6을 입력하니까 1 스트라이크다. 그래 되니까 이제 우리가 저 위에 세 개를 통해서 우리가 이게 4, 5, 3이 된다라는 걸 유추를 할 수가 있죠. 위에 이게 제일 위에 게 한 자리가 맞았고, 그 다음 게 두 자리가 맞았고, 그 다음 게 한 자리가 맞았으므로 보니까 결국엔 4, 5, 3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4, 5, 3을 넣으니까 세 자리 다 맞췄다. 3 스트라이크 되고, 이렇게 끝나는 것입니다. 네 번 만에 성공했네요. 당신의 점수는 몇 점입니다. 그러니까 스트라이크는 몇십 점, 볼은 몇십 점, 그 다음에 nothing은 몇십 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렇게 점수가 나오는 것이죠. 저거를 이제 우리가 순서대로 한번 또 설계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제가 자잘한 건 이제 다 빼고, 이제 큰 묶음으로 이렇게 순서도를 작성했습니다. 역시 시작과 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자리의 정답이죠. 난수를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맞추려고 하는 숫자를 입력을 하게 되고, 볼 카운트를 계산하고, 그 다음에 또 그 볼 카운트에 따라 점수를 또 계산하게 되고, 그 다음에 출력하게 되고, 매번 출력하게 되고, 다시 세 개가 다 맞추지 못했으면 다시 처음으로 가가지고 다시 숫자를 입력하게 되고, 이게 반복되니까 루프가 되는 거죠. 제일 마지막에 숫자를 맞췄나? 숫자를 다 맞췄나는 뜻입니다. 숫자를 다 맞췄나 해가지고 다 맞췄으면 끝, 다 맞추지 않았으면 계속해서 돌아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횟수의 한계를 두면, 저기 보시는 바와 같이, 그러니까 저기는 표시는 안 됐지만 빠져나가게 되겠죠. 예, 그거를 우리가 보시게 되실 것이고, 이런 대충의 어떤 그 순서도도 이렇게 좀, 그리실 수 있으면 아마도 큰 능력이라고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간단히 코드로 한번 구현해보자 해가지고, 역시나 랜덤, 모듈을 임포트를 해야 되겠죠. 임포트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우리가 필요한 상수들을 설정을 다 해야 됩니다. 설정을 하는데 상수들은, 보면, 우리가 점수가 있죠. 점수가 있고, 그 다음에 횟수가 있고, 그 다음에 스트라이크 했을 때 몇 점, 그 다음에 볼 했을 때 몇 점,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했을 때 몇 점 해가지고, 트라이 맥스라 그러면 최대로 몇 번 시도하는지, 요거를 이제 상한선을 정해놓고, 예를 들어서 10번 동안, 결국은 못 맞췄다 그러면 이제 아쉽습니다라고 그런 메시지를 뱉어주면 되겠죠.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일단은 그런 상수들에 대해서 그 설계 단계에서 약간 좀 머릿속에 그려져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상수들로서 어떻게 라벨링을 다 해가지고 요거를 이 스토리를 풀어낼지에 대해서 상수들을 앞에 다 생각해서 저렇게 적어 놓은 것이고요. 물론 가다가 또 더 필요하면 또 앞으로 돌아와서 다시 상수를 또 적어 놓고 이제 왔다 갔다 이제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난수를 생성하는 것입니다. 역시나 랜덤인데 전에는 랜드인트라는 이제 그 랜덤 모듈의 함수를 썼었는데, 그거는 특정 범위의 안에 있는 숫자 하나를 뽑아내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특정 범위에 있는 숫자 몇 개를 n개를 뽑아내는 그런 이제 함수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그게 샘플 함수입니다. 랜덤 모듈인 샘플 함수고, 여기 보시면 1부터 그 다음에 9까지 리스트 중에서 3개를 뽑아내라는 그런 의미고요. 아이템즈, 랜덤 샘플, 레인지 3 이거 하고, 그 다음에 히든 그러면 이제 정답이죠. 히든 숨겨진 수니까 히든 해가지고, 저기 보시면 저것도 이제 리스트를 만들어내는 것인데, 아이템
아이템즈에 있는 그 숫자들, 3개 뽑아낸 숫자들을 저기 보시는 바와 같이 그 리스트로, 그 문자 열 리스트로 저렇게 그 우리가 입력해 준 걸 보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왜 문자 열인지는 뒤에 보면 이제 아실 수가 있고요. 네, 순서도의 그 두 번째 블럭인 난수 생성까지 이제 하게 되었으면, 그 다음에 숫자, 우리가 그 맞추려는 숫자를 입력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순서대에 보시는 바와 같이 그 화살표 루프가 숫자 입력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숫자 입력은 그 루프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루프를 또 while을 또 사용하겠습니다. while 사용해서 지난번 숫자 맞추기와 유사하게 그렇게 가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while 시작되기 전에 우리가 몇 번 시도했는지에 대해서 그 변수 정의하고, 그 다음에 점수가 지금 이제 어떻게 되고 초기 점수를 정의해가지고 안에서 이제 어떻게 바뀌는지도 이제 모니터링 해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일자는 무조건 돌아가게 만듭니다. while true.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브레이크라든지 이제 이런 걸 거는 방식인데요. 빠져나갈 수 있는 방식인데, 맞추면 아니면 끝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이제 숫자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숫자를 입력하게 되면 저 숫자는 문자열로 입력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문자열로 입력이 되고 문자열의 리스트로 입력이 됩니다. 입력이 되고 데이터가 이제 문자열 리스트가 되는 것이고, 아까 이제 정의한 그런 그 히든도 동일하게, 정답도 동일하게 문자열 리스트니까 이제 형식에 맞춰지는 것이죠. 맞춰지는 것이고, 이어서 우리가 이제 정답을 알고 개수를 했기 때문에 이제 서로 비교해 가면서 볼 카운트를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개 중에 한 자리씩 번갈아 가면서 계산하는 것이고, 일단은 그 세 개의 글자를, 숫자가 아닙니다. 3개의 글자를 이렇게 이제 따로 분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순서도 라벨링을 해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1, 2, 3을 넣었으면 1이라는 문자의 인자리 문자가 첫 번째 자리에 있다. 2라는 문자가 첫 번째 자리에 있다. 3이라는 문자가 첫 번째 자리에 있다. 이런 식으로 뽑아내 줘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하는 함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enumerator라는, 저기 열거하다는 뜻인데요. 저기 앞에서 우리가 그 range라는 함수를 익혔습니다. 우리가 반복 구문에서 유용한 함수를 이제 다룰 때 range가 시작 끝 그 간격을 지정해 줘 가지고 숫자를 만들어내죠. 리스트로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가 range 함수, 유용한 함수로 보게 됐는데, 그때 range와 유사하게 enumerator는 그런 식으로 리스트를 뽑아내는 동시에 하나를 더 뽑아냅니다. 키를 더 뽑아내는데, 그게 뭐냐면 그 위치입니다. 그 위치하고 값, 키 값, 밸류 값을 두 개를 이렇게 뽑아내 가지고 그거를 리턴을, 숫자 두 개를 리턴을 해주는 이제 그게 enumerator 함수고요. 왜냐면 우리가 그 위치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값 말고라도요. 그래서 enumerator로 우리가 그 반복 구문을 돌리는 것입니다. 저기 보시면 일단은 그 바깥 루프는 그렇죠. 그 우리가 정답이죠. 일단 정답도 번갈아 가면서 봐야 되니까 그 정답을 일단 번갈아 가면서 돌리는 거고, 그 안에 루프는 우리가 추측한 데이터 값의 그 각 위치에서의 값과 그다음에 그 위치 번호를 각각 추출해내 가지고 일단은 우리가 먼저 추측한 그 세 자리 숫자를 하나씩 돌려가면서 그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일일이 다 비교를 해봐야 되는 것이죠. 이게 탁탁 집어내지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반복 계산에 굉장히 탁월합니다. 사람보다 월등히 탁월하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반복으로 우리가 구현을 하는 것이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같은지 아닌지를 알아내고 그다음에 그 자리까지 찾아내려면 일일이 다 비교를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 자리의 그 정답이 있고 세 자리에 우리가 게스팅 하는 게 있으면 이게 하나씩 번갈아 가면서 다 봐야 됩니다. 하나씩. 그 다음에 두 개 하나씩 이렇게 하나씩. 그냥 for 두 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저기 보시면 for 반복문 저기 안에 그러니까 value 1, value 2라는 게 정답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guess한 값의 세 자리 중에 하나를 번갈아 가면서 띄워주는 거니까 저걸 이제 같은지 안 같은지 보는 겁니다. 만약에 첫 번째 자리 value 1의 그러니까 그 정답의 첫 번째 자리의 값, 그게
n은 1이고 그 다음에 value 1이 그 값이죠. 그거랑 그 다음에 이게 한번 머리를 한번 돌려봐야 됩니다. 이게 데이터 우리가 추측한 그 세 자리 중에 첫 번째 자리 m이 1이죠. 순서대로 가면 m이 1이고 그 다음에 value 2는 그 값, 이 value 1, value 2가 그러니까 같은 자리에 첫 번째 자리의 값 각각 value 1, value 2가 같으냐 안 같으냐가 바로 if value 1은 value 2 같다면 다시 안으로 들어가서 같은 와중에 다시 자릿수까지 같으냐 n하고 m이 자리를 같으냐 그러면 스트라이크다. 근데 같기는 같은데 같은 숫자를 발견하게 했는데 자릿수는 다르다. 그래 돼 버리면 이제 보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게 이제 한번 돌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n이 1일 때 m이 1, 2, 3 세 번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m이 2일 때 그 값이 value 1하고 또 같을 수도 있고 n이 1일 때 같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일이 하나씩 다 비교해 가면서 저렇게 스트라이크와 보울을 카운트를 계산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while 루프 안에 계속해서 이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 9번의 비교가 끝난 다음에 3 곱하기 3이니까요. 9번의 비교가 끝난 다음에 점수를 계산하겠죠. 그 스트라이크하고 보울이 계속 쌓이니까요. 그 점수를 계산한 게 스트라이크는 몇 점, 그 다음에 보울은 몇 점 우리가 앞에 정리를 했었죠. 50점, 뭐 20점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걸 계속해서 이제 그 총 우리가 세 번에 걸쳐서 비교를 했기 때문에 그 점수를 계속 더해 나가는 그런 점수 계산 과정이 있고 마지막으로 그 다음에 볼 카운트하고 점수를 또 출력하는 것입니다. 이게 저기 매번 한 번 이제 추측할 때마다 저 점수를 이제 뱉어내 주는 것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스트라이크가 얼마고 볼이 얼마면 저렇게 프린트 해가지고 뭐 이렇게 두 가지로 표시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nothing 있을 때하고 또 스트라이크 볼이 있을 때하고 또 다르기 때문에 저 두 개로 나눠 가지고 한 것인데 저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점수를 그 위에서 블럭에서 계산한 점수를 저렇게 우리가 프린터로 쏟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다 점수를 이제 뱉어낸 다음에 숫자 3개를 다 맞췄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맞췄으면 브레이크 맞죠? 성공했습니다 하고 메시지를 주고 이 while 루프를 다 벗어난 것입니다. while true는 계속해서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브레이크를 만나기 전까지는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브레이크 한번 나왔으니까 여기서 3개가 다 맞아버리면 브레이크 나간다. 근데 맞지 않으면 저 if는 실행되지 않고 그 다음에 n try만 하나 더 늘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점수 계산하고 그다음 n try 늘고 맞죠? 그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새로운 또 개수가 되는 것이죠. 3개 될 때까지 쭉 가는 것이고요. 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본 코드에 사실은 그 앞에서 제가 순서도에 입력을 이제 한 걸로 보이는데 몇 번이 되면 그냥 끝내자. 맥시멈 트라이가 끝내자. 이제 그 부분이 사실 if로 하나 더 들어가는 게 if 맥시멈 트라이가 11대는 브레이크 된다 이런 식으로 한 구문이 더 들어가면 저게 무한히 반복되는 게 아니라 특정 그게 끝나면 끝나게 되는 것이죠. 몇 번의 숫자가 되는. 그래서 앞에서 예상 실행 결과대로 방금 짠 코드대로 실행을 하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결과들을 우리가 뱉어내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끝내면 좋겠는데요. 끝내는 게 아니고 좀 약간 고찰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왜냐면 그 코드가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해보는 것도 중요한데 이거를 좀 더 이렇게 고쳐보면 더 좋지 않겠냐. 이제 이런 식의 트레이닝도 좀 되는 게 좋거든요. 이제 그런 입장에서 제가 조금 더 고찰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통 코딩을 할 때, 프로그램 짤 때는 그냥 단순히 방금 그 순서도 작성과 같이 간단하게 작성하는 게 뼈대죠. 그게 가장 중요하고, 이제 여기서, 뭐 여러 가지 예외 처리가 또 가능하거든요. 예외 처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숫자를 입력해야 되는데, 숫자가 아니고, 뭐 다른 ABC를 입력했다든지, 이렇게 장난을 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냥 뭐, 알 수 없게 그냥 다 끝나버린 게 에러가 나버린 게 아니라 어떤 메시지를 숫자를 입력하세요라든지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예외적인 그런 거를 고려를 해가지고 이게 이제 상당히 그 설계를 잘해야 되는 그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예외 처리까지 이렇게 고려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입력값이 숫자인가 아니면 세 자리를 입력하지 않고 5자리를 입력해 버린다든지 이렇게 돼 버리면 또 역시나
세 자리가 아닙니다라고 이렇게 화면에다 뿌려주고 다시 입력하게끔 그렇게 배려를 해주는 그런 예배 처리 과정이 여기에 포함이 되면 좀 더 완성도가 높은 코딩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숫자를 못 맞췄을 때 뭐 안타깝네요. 뭐 이런 식으로 또 예외 처리를 해준다라는 게 이제 여기서 뭐 그런 식으로 순서도를 더 복잡하게 짤 수 있다라는 거를 여기서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조금 더 심화해서 보면요. 저희가 이번 강의에 그 모듈하고 패키지라는 걸 배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코딩을 좀 다르게 갈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는 그냥 순차적으로 이 순서도를 보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이 순서도를 쭉 따라서 가보면서 우리가 필요한 기능들을 함수로 이렇게 구현해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함수들을 미리 쫙 이렇게 앞에서 구현을 해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함수들을 별도의 파일에 묶어가지고 거기 넣어놓고 요거를 별도의 파일이 아니더라도 본 파일 제일 위에 올려놓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별도의 파일로 해가지고 이거를 우리가 임포트를 해가지고 맞죠? 함수를 쓸 수도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코딩을 할 수 있겠지. 이게 좀 더 큰 우리가 규모의 코딩을 할 때는 이런 방식이 더 적합하거든요. 물론 여기서 이제 클래스라는 게 더 못해지기도 하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모듈이나 패키지라는 기능을 활용을 한다 그러면 별도의 파일에 우리가 임의로 작성한 함수들을 다 넣어가지고 여기서 이 함수들을 또 다른 데서도 사용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지난 강의 때 숫자 맞추기에서 사용된 함수가 여기서 똑같이 사용될 수도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랜덤 함수 제너레이터 되는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한다면 그 랜덤 함수에 관련된 그 여러 가지 함수들을 여기에 모듈에다가 이렇게 포함시켜 가지고 우리 자체 모듈 포함시켜 가지고 이렇게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기 코드를 보시면 모듈 파일 baseball.py라는 파일을 별도로 만들어서 거기다가 우리 여기 메인 코딩에 활용되는 함수들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거기서 다 디파인 하는 것입니다. 하는 것이고, 그건 떼놓고, 그 다음에 본 코딩은 저 야구 게임 모듈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from baseball import 전체고 한 다음에 저기 있는 함수들을 그대로 저기 사용하게 되면 저 함수 이름만 제대로 좀 우리가 딱 보면 아, 이건 무슨 함수구나라고 알기 쉽게 이렇게 작성을 한다면, 저런 식으로 작성을 하면 굉장히 그 메인 코딩이 짧고 한눈에 쏙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캡슐화 돼가지고 저 여러 가지 함수들이 이 코딩 말고 다른 코딩에서 동일하게 또 사용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고급스러운 방식으로 이제 이 코딩이 구현이 되는 것이죠. 요거에 대해서는 일단은 코딩 전체 이 코딩을 그러니까 여기 이 강의에 게시를 하도록 하겠으니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강의에서는 이제 7번째 시간까지 마쳤는데요. 그러니까 파이썬이라는 코드가 이게 굉장히 그 공개 소프트웨어고 재사용성을 강조되는 이제 그게 아주 수월하게 만들어진 그런 그 랭귀지이기 때문에 여기서 모듈이 어떤 것인지 그 임포트라는 걸 사용해서 그리고 from이라는 걸 사용해서 그리고 패키지의 폴더 구조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이렇게 찬찬히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이거를 좀 짚어봐가면서 또 다른 코딩 실습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